삼장 일행은 이제 얼른 당나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또 거기를 언제 가나 싶어서 빨리 서두르자고 하는데 웬 날강도 같은 놈이 돌개바람이랑 오더니 불경 꾸러미를 훔쳐가 버려. 뇌음사가 가까워서 그런지 한 보름 정도 별일 없이 길을 가던 삼장 일행이 어떤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삼장이 나서서 오늘 밤 신세질 곳을 찾는데 마을 사람들은 지역의 부자 구원회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하니까 삼장은 혹시나 사고가 나거나 사람들이랑 시비가 붙을까봐 제자들에게 말을 하죠. 얘들아, 제발 입은 닥치고 시선은 땅을 향했으면 좋겠구나. 제자들은 군말 없이 삼장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부잣집 영감네 도착해서 팔개가 들뜬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할 때 손오공이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그래서 목덜미를 붙잡고 팔개가 그러는 형님은 잘생겼냐면서 둘이 투닥거리는 사이에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문 앞에 중 한 명이랑 요괴 3마리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구원의 영감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날이 큰일 났습니다. 문 앞에 험악하게 생긴 요괴놈들이 와 있습니다요. 하지만 구원에는 생긴 게 뭐가 중요하냐는 듯이 문 밖으로 나가서 일행을 맞아주고 반겨주죠. 집에 들어와 보니까 막 집안에다가 으리으리한 절을 만들어놨더래요. 집안에 절이 있을 정도면 얼마나 부자인 거야. 영감님 뜯어먹을 생각에 팔개가 신이 나고 구원에는 잘 오셨다고 자기가 올해로 64살인데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스님 10,000명한테 좋은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집에 찾아오면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도와준 스님이 9,996명이었다. 딱 4자리가 비었는데 오늘 4분이 오셔가지고 목표 한 10,000명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영취산 여기서 금방이니까 여기서 푹 쉬시고 체력도 보강하면서 마지막 스퍼트를 올려서 쭉 가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취산이 얼마 안 남은 것도 기쁘기도 하고 영감님 호의도 기뻐서 삼장이 행복해하죠. 이어서 구원의 아내랑 아들들도 나와서 삼장 일행을 반겨줍니다. 구원의 아내가 처음에 하인들한테 아니 누가 왔길래 집안이 이렇게 소란스러워? 그러니까 하인들이 당나라에서 스님이랑 제자들이 왔다는데 제자들 몰골이 아주 흉악하다고 그러니까 역시 사람이 경험이 중요해. 그동안 10,000명 가까운 스님들한테 기부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봐서 그런지 흉악하게 생긴 스님일수록 천계에서 내려온 인물일 수 있다고. 오히려 잘됐다. 기뻐하면서 마중을 나가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며칠이 지나서 삼장이 이제 슬슬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구원회가 극구 말려.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더 있다 가시라고. 그런데 삼장이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팔개가 옆에서 그러지 말고 사부님도 다른 사람의 호의도 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며칠 더 쉬시죠. 그러니까 삼장이 이번에 쌩 정색을 하면서 너 그렇게 먹는 게 좋으면 밥통에다 주둥이 쳐박고 먹다가 배 터져 죽어라! 뭐 이렇게까지 말할 거 있어? 그러면서 너네들 생각이 그러면은 나 혼자서라도 내일 출발할 거야. 딱 잘라서 얘기를 합니다. 듣고 있던 손오공이 갑자기 저 팔개 두드려 패면서 이 멍청한 돼지야. 너 때문에 사부님 화나셨잖아.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사오정도 큰형님 더 패라고. 더 때려야 고기가 연해집니다. 구원회가 그걸 보니까 민망하잖아요. 알겠다고 내일 떠나시게 준비해야겠다고 하는데 조금 있다가 구원의 아내랑 아들들이 와가지고 좀 더 있다 가시지 그러세요. 그러니까 삼장이 또 딱 잘라서요. 싫대. 자기 가겠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빈정상해해요. 아니 우리가 뭐 일을 해달래 뭐 돈을 달래 그냥 더 놀다 가라고 그럴 때 뭐 저렇게까지 딱 잘라서 말하는데 사람 빈정상하게 가라 가 이렇게 쏘아붙이고 자기들 방으로 가버립니다. 그거를 보고 팔개가 또 나서서 사부님 허세 좀 적당히 부리시고 그동안 우리도 힘들고 지치기도 했는데 며칠 더 쉬면서 이 집 사람들 마음 좀 편하게 먹고 마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장이 눈에서 불이 나오려고 그러니까 팔개가 차차차차 요놈의 주둥이. 그걸 보고 손오공이랑 사오정이 구석에서 키득거리죠. 근데 그걸 보고 삼장이 왜 오늘 기분이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열받아해. 니네는 뭘 잘했다고 거기서 쪼개고 있어. 손오공 너 머리 깨지고 싶냐? 그러더니 갑자기 긴고주를 외우려고 그래요. 손오공이 아차 싶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제발 그건 멈춰달라고. 이제 긴고주라는 말만 나와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이 오는 겁니다. 구원에는 그걸 계속 지켜보는데 이제 얘네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스님 성질내지 마시고 내일 꼭 떠나실 수 있게 해드리겠다 하면서 마지막 성의를 준비합니다. 다음날 새벽부터 막 여태까지 와는 스케일이 다른 어마어마한 규모의 파티를 준비를 해요. 집 앞 왕복 8차선 도로 통제하고 삼장 일행을 위해서 음식에 막 브라스 밴드 퍼레이드에 마치 스님한테 공양을 못해서 한 맺힌 사람처럼 대접을 합니다. 삼장 일행이 어쩔 수 없이 점심까지 먹고 길을 떠나는데 또 따라와. 막 한 10리는 따라오더니
돌아가시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스님 조심히 가십시오 이러면서 돌아갑니다. 난 근데 이러면 좀 부담될 것 같긴 해. 뭐 대접도 정도 것이지.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 되지.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신라호텔 뷔페 데리고 가고 밥 먹으라 그러면 좀 부담될 것 같긴 해요. 그렇게 구원회랑 헤어진 삼장 일행은 그날 밤 쏟아진 비를 피해서 낡은 사당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길을 가는데 한 무리의 도적대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도적대가 누구냐? 전날 구원회가 삼장 일행 배웅한다고 파티도 크게 열고 삼장 일행 따라서 심리를 왔다고 했잖아요. 심리 올 때도 말 타고 혼자 다그닥다그닥 오직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하인들 시켜갖고 풍악도 울리고 막 깃발도 흘리고 막 이렇게 막 요란하게 왔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가던 도적들 눈에 띄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부잣집인 것 같은데 우리가 싹 다 털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 쳐들어가서 돈 될 만한 거 싹 털어오고 제발 좀 봐달라고 하는 구원에는 로블로를 날려가지고 영혼도 함께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멀찌감치 도망와서 훔쳐온 재물을 엠빵하고 있었는데 삼장 일행을 만나게 된 거죠. 도적들은 자기들이 운이 좋은 줄 알았겠지. 저놈들도 보석 같은 거 좀 갖고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뺏어야겠다 싶어서 야 너네 일로 와봐 이랬는데 한 컷 만에 손오공한테 밧줄로 꽁꽁 묶이게 됩니다. 도적들한테 구원의 영감네 집의 일을 전해들은 손오공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한 상황일 때 여의봉으로 다 빠따쳐갖고 모조리 죽였겠지만 이제 학습이 된 건지 풀어주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훔친 재물은 삼장 일행이 다시 잘 챙겨가지고 구원회한테 갖다 주기로 해요. 그런데 또 돌아가는 길에 몇백 명이나 되는 무장한 경찰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냐? 전날 밤에 도둑이 찾아와서 남편이 죽은 걸 본 구원의 부인이 열받았는데 그 분노가 누구를 향했냐? 삼장 일행을 향했더라고요. 당나라 중놈들 파티해준다고 요란을 안 떨었으면 도적들한테 내 남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거 다 삼장내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두 아들들한테 자기가 침대 밑에서 숨어가지고 봤는데 횃불 들고 방에 들어온 놈이 삼장이고 나머지 제자놈들이 너네 아버지 죽이고 재물도 다 털어갔다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장 경찰서 가서 고소장 넣고 이 자식들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경찰들이 출동해서 삼장 일행은 좋은 일 하려다가 괜히 더 복잡한 일에 얽히게 되는 꼴이 돼버린 거죠. 출동한 무장경찰이 삼장 일행을 포위하는데 손오공은 무슨 일인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다면서 순순히 잡혀갑니다. 삼장이 막 울면서 잡혀갔다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삼장은 은근히 손오공이 막 다 후드려 패주길 바랬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죠. 너네 완전 양아치들이구나. 이 대단한 스님들인 것처럼 다니면서 사람들 뒤통수 치고 물건 뺏고 니네 아주 잘 걸렸다 이놈들. 그러니까 삼장이 우리가 지금 대당나라 당태종한테 사명을 받고 여행을 하는 길인데 무슨 소리냐니까 경찰 아저씨가 닥쳐라 이놈! 이 고소장이 적힌 내용을 한번 봐! 그러고서 던져주는데 삼장이 그걸 읽고 얼탱이가 없는 거죠. 자기들이 한 짓이 아닌데 온갖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 있으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손오공 쳐다보는데 손오공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안 해. 평소에는 주둥이로 막 나불나불 잘만 떠들어대더니 그래서 너는 자식아 왜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있냐. 아니 사부님 일단 저희가 구원의 영감네 집에서 없어졌던 물건들 지금 다 갖고 있어서 물증도 있는데 말로 해서 뭐합니까. 그러니까 조사하던 경찰 아저씨가 그렇지! 그놈 말 잘했다. 그러더니 자기는 높은 분 잠깐 만나고 올 테니까 부하들한테 시켜갖고 인원들 홍군형 내주라고 해서 삼장 일행은 줄에 꽁꽁 묶여서 몽둥이로 얻어맞기 시작을 합니다. 서유기에서 삼장이 이렇게 직접 얻어맞는 장면이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삼장이 아이고 야 오공아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손오공이 사부님 그러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금란 가사 저놈들한테 던져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삼장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칼로 애는 듯이 너무 아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 몽둥이가 더 아팠다. 그래서 경찰나리들 그만 때리고 저기 보따리에 보물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십시오 해가지고 다행히 몽둥이질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경찰들이 보따리를 풀러서 금란 가사를 보는데 깜짝 놀랬지. 이거 보니까 어디 매장에서 파는 그런 명품이 아니야. 그냥 스페셜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거예요. 야 이거 느낌 쎄한데? 그리고서 계속 뒤져보다가 여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뭔 도둑놈들이 여권이 있어 싶어가지고 펼쳐보는데 야 거기 진짜 당나라 도장도 찍혀있고 세상 온갖 나라들 도장이 다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도둑은 아닌 것 같고 귀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거 몽둥이질 그만해야겠다. 내일 자기들 상관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묶어둬야겠다. 그리고 그날 밤 손오공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삼장이 얻어맞은 거는 삼장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라서 그냥 둔 거고 이제 고생은 할 만큼 했으니까 슬슬 움직여야겠다 싶어서 도수를 써서 작은 벌레로 변신해가지고 일단 경찰서 밖을 나와서 세 군데를 찾아갑니다. 먼저는 아직 장례
흉내 중인 구원의 영감네 집으로 가서 관 뒤에서 구원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이야기를 하죠. 영감 살아온 거예요? 라고 묻는 아내한테 살아오기는 개뿔, 당신이 엄한 삼장법사 일행을 모함해가지고 내가 저승에서 염라대왕님한테 엄청 혼났다고. 빨리 이승으로 돌아가서 바로잡으라고 시켜고 내가 이렇게 오게 됐다.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너네랑 막 집안 가족들은 물론이고 강아지랑 고양이 다 죽게 될 거다. 그 가족들이 걱정 말라. 우리가 내일 당장 경찰서 가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죠. 그 다음에 손오공이 날아간 곳은 경찰서장님네 집. 가보니까 서장님이 큰아버지 위패를 모셔두고 사는 모양이에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어. 이번에는 위패 뒤쪽으로 가가지고 조카야 큰아빠다. 범인을 잡으라고 했더니 당나라 스님을 붙잡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현명하고 어진 내 조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 지역 토지신이랑 산신령들이 삼장이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더라. 너 이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염라대왕님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서 내가 몰래 나와서 알려주는 거니까 내일 당장 삼장 일행을 놔줘라. 그래서 경찰서장도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가지고는 알겠다, 내일 당장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고 손오공이 나오다 보니까 해가 떠가지고 출근 시간이 됐더래.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 공무원들이 출근해가지고 모여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커다란 1000개의 장수로 변신을 해서 내가 옥황상제께서 보내신 1000개의 장수인데 말이야, 당나라에서 서천 가시는 스님이랑 제자들 붙잡아서 매질하고 아주 양아치 짓한다는 소리가 들려. 이거 사실이면 너네 가만 안 둘 거야. 각오해. 알았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출근해가지고 커피 한 잔씩 때리고 있던 공무원들이 깜짝 놀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지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다음날 삼장 일행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돼요. 구원의 집에 가서 구원의 부인 멱살 한번 잡아주고 손오공이 구원의 영감의 영혼을 찾으러 염라대왕한테 가가지고 영혼의 행방을 물어보니까 그동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지장보살이라는 분이 곁에 두고 일시키려고 스카우트해 갔대. 그래서 손오공이 지장보살한테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원래는 수명이 다해서 죽어야 되는 게 맞는데 평소에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까 수명을 12년 내가 더 주겠다, 그리고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영혼을 챙겨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구원에는 무릎을 꿇고 삼장일행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고 이어서 성대한 파티를 열어서 삼장일행을 격려하고 배웅을 하게 되죠. 이렇게 구원의 영감이랑 헤어지게 된 삼장일행이 길을 가는데 경치가 빼어난 어떤 지역에 웅장하고 막 멋진 건물들이 즐비해 있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삼장이 백룡이 위해서 야 여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멋있지? 그러니까 손오공이 웃으면서 사부님 평소에는 엄한 데 가가지고 야 여기가 뇌음사다 다 내려 짐 풀어 이러고는 말에서 내려서 절하시더니 진짜 뇌음사에 오셔서는 아무렇지도 않으신 모양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서 절 입구까지 뛰쳐가니까 문 앞에 도사 차림을 한 동자가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혹시 동쪽에서 불경을 가지러 오시는 분들입니까? 삼장이 보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기깔나더래요. 차림새가. 뒤에서 손오공이 보고는 사부님 그분은 영취산 근처에 사시는 금정대선이십니다. 저희를 마중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삼장이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들었는데 보니까 이 금정대선도 관세음보살한테 노란한 피해자였다고 합니다. 분명히 10몇 년 전에 자기한테 와가지고 당나라에서 스님 한 명 출발했는데 2, 3년이면 올 거라고 마중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기다리고 있는데 깜깜무소식이다가 지금 14년이 지나서야 스님이 오신 겁니다. 이런 빡치는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래요? 부처님한테 개기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금정대선이랑 인사하고 가려는데 금정대선이 자기가 길을 데려다 주겠다고 해요. 손오공이 걱정 마시라. 저 제천대성입니다. 근두운 타고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초행길이 아니니까 맡겨두십시오. 그런데 금정대선이 대성이 그동안 다닌 길은 구름길이라 산길은 모르실 거라고 자기가 조금만 바래다 주겠다고 해서 손오공도 아유 맞네 대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잠깐 바래다 주죠. 그러다가 외나무 다리를 만나는데 뭔가 이게 영취산이랑 안 어울려. 다 부서져 가기도 하고 아래 물살도 빠르고 그래서 삼장이 다른 길 찾아보자고 하는데 손오공이 여기서 이 길을 꼭 지나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려요. 이 자식 왜 이래? 그러는데 막 손오공이 팔기도 등 떠밀어가지고 막 자기가 건너가는 시범도 보여주면서 삼장한테 곧 죽어도 여기로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삼장이 가기 싫어하고 꼼수부리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서 배가 한 척이 딱 와요. 제가 건너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뱃사공도 부처 중에 하나였는데 손오공이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대요. 삼장은 오 개꿀 저거 타고 가야지, 저거 타고 편하게 가야지 그러거든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건 또 뭐야, 배 밑바닥이 없어. 저기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그 투명 카약 있잖아요. 그건 또 바닥이 투명이라 그런 컨셉이라 그렇다 쳐도 이건 밑바닥이 뚫린 게 너무 티가 나는 거야. 4D처럼 막 물보라도 볼에 튀고. 그러니까 삼장이 야씨 여기 뭐 영치산 아니고 무슨 요괴수고로 아냐 이러는데 손오공이 괜찮대. 그래서 손오공 등살에 못 이겨서 배로 올라가는데 배로 올라가 지겠어요. 그대로 붕덩 물에 빠져버립니다. 허우적대는 삼장을 오공이 꺼내서 배 위로 앉히는데 신기하게도 밑바닥 없는 배에 앉아있게 되더래요.
뭐야 이거 신기하네. 그러고서 팔개도 빠지고 오정이도 빠지고 백마도 빠지고 한 번씩 다 빠져가지고 앉아있는데 강 위쪽에서 자기들이랑 똑같은 몸뚱이가 떠내려오더랍니다. 삼장이 야 저거 뭐냐 이러니까 손오공이 자기들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그 득도를 하거나 해탈하게 되는 뭐 그런 절차였나 봐요. 외나무 다리를 건너거나 어쨌든 뭐 물에 한번 빠지거나 뭐 자세한 건 나오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석가열의 앞에 당도하게 되죠. 석가열의 주변으로 막 아름다운 경치와 수많은 제자들 막 보살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했겠죠. 불교 짱이 사는 데니까. 가니까 고생했다면서 석가열애가 아난이랑 가섭이라는 제자한테 삼장일행한테 배부르게 밥 먹여주고 불경을 전달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삼장일행은 아난과 가섭을 쫓아갑니다. 도착해서 들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4년짜리 퀘스트 깨고 이제 보상받으러 온 거니까. 그런데 아난이랑 가섭이 갑자기 거기 앞에서 뭘 달래. 너네 뭐 준비해온 거 없냐고. 아니 뭐 이런 경우가 어딨어. 손오공이 야 니네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 모양인데 우리 어디서 왔는지 알아? 당나라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해서 온 줄 알아? 그런데 아난이랑 가섭이 자꾸 뭐 달래. 자꾸 이렇게 공짜로 불경 퍼주고 그러면 우리도 남는 거 없다고. 손오공이 그러니까 얼탱이가 없어갖고 사부님 얘네들이랑 얘기하지 말고 올라가서 석가열이랑 다시 얘기하고 오자고. 사장 나오라는 거지. 백날 종업원이랑 싸워봐야 답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난이랑 가섭이 못 이긴 척 불경을 내어줍니다. 그걸 받고 삼장일행은 이제 얼른 당나라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또 거기를 언제 가나 싶어서 빨리 서두르자고 하는데 웬 날강도 같은 놈이 돌개바람이랑 오더니 불경 꾸러미를 훔쳐가 버려. 그러니까 또 손오공이 눈에 뒤집히는 거죠. 아니 무슨 영치산한데도 무슨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아. 저걸 어떻게 얻은 건데. 그래갖고 당장 여의봉을 들고 쫓아가니까 이 도둑놈이 놀랐는지 무서웠는지 꾸러미를 던져버리고 도망칩니다. 근데 사실 이 도둑놈은 연등불이라고 봉신연의에서 연등도인의 모티브가 된 부처라는데 아무튼 이 부처님 제자인데 사실 삼장일행이 받은 불경에는 비밀이 있어서 바로 글씨가 하나도 안 적혀 있던 거죠. 삼장일행이 글씨 없는 백지를 받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제자를 시켜가지고 훔치는 척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사정을 알 일 없는 삼장일행이 도둑놈 욕하면서 귀한 불경 잘 있나 보는데 글씨가 하나도 없어. 아니 무슨 돈가방에 흰종이 채워놓은 거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미쳤나 싶어하고 손오공이 진짜 완전 빡 돌아갔고 구름 타고 삼장일행 데리고 바로 석가열애 앞으로 갑니다. 석가열애가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아니 몰라서 물어봐요. 거기 아저씨 옆에 제자 둘이서 우리한테 작물 달라고 하더니 안 주니까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백지 줬다고. 이거 조직관리 어떻게 하신 겁니까? 따져 물어보죠. 그러니까 석가열애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승의 인연을 다 끊어야 된다는 말과 함께 다시 아난이랑 가섭을 따라가라고 해요. 반복 퀘스트야 반복 퀘스트. 서가로 간 아난이랑 가섭이 또 뭘 달래. 그래서 삼장이 고민을 하다가 여행 출발할 때 당태종한테 받은 그릇이 있거든요. 그동안 밥 얻어먹으러 다닐 때 쓰던 그 녹그릇을 내밀면서 이거면 되겠냐고 하니까 둘이 웃으면서 제대로 된 불경을 줍니다. 이제 드디어 속세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겼다는 거죠. 이번에는 제자들 시켜서 제품의 하자 유무를 확실히 확인을 하고 서천에서 삼장도 해탈했으니까 구름을 탈 수 있대. 그래갖고 자기들이 데려다 주겠다고 합니다. 오 좋은데? 금방 가겠네요. 좋다고 구름을 타고 가는데 본사에서 관세음보살한테 연락이 옵니다. 야 실수가 있었다. 걔네 당나라에서 서천까지 81개의 고난을 겪는 걸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세보니까 80개밖에 안 했대. 야 조직 잘 돌아간다. 이런 걸 실수를 합니다. 그러더니 지금 급하게 고난을 하나 더 줘야 된다고. 너네 지금 어디쯤 가고 있어? 아직 당나라 가려면 좀 남았대. 그러면은 생고생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길가에 던져버려. 라저댓. 그러고서 구름을 타고 날아가던 삼장일행 갑자기 땅바닥에다 던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잘 가다가 난데없이 내동댕이 쳐진 삼장일행님이 참 서천 서비스 참 별로다. 투덜댔지만 불경을 구했으니까 기분 좋게 다 같이 아하하하하 된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여기가 어딘지 봤더니 예전에 영감대왕을 물리쳤던 통천하라는 강입니다. 이 강을 또 건너야 하는데 이걸 어쩌나 하다가 지난번에 이 강 건널 때 엄청 커다란 자라가 건네줬으니까 이번에도 부탁하자고 해서 야 자라야 한 번만 더 도와주렴.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자라가 쫙 올라와서 삼장일행이 자라 껍데기 위에 올라가서 강을 건너가는데 자라가 물어봐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석가열애를 뵈면은 자기가 언제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자기가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그거 물어봤니? 삼장은 안 물어봤거든. 손오공한테 야 너 물어봤어? 아니요. 팔기한테 너 물어봤어? 아니 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이거 완전 약속을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라가 실망을 하고 아니 그 작은 부탁 하나 어디다 메모 안 해둔 삼장일행을 원망을 하면서 물속으로 그냥 자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덕분에 삼장일행도 같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잠시 뒤에 힘겹게 강가로 나온 삼장일행이 그래도 불경 구했으니까 넷이서 기분 좋게 아하하하 그래도 구했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웃다가 문득 야 이거 불경 젖은 거 아니야? 한번 살펴봐라. 그래가지고 살펴봤는데 젖었네.
야, 이걸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그거 말리고서 통천하 근처에서 도와줬던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고 겨우겨우 당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돌아가는 길도 순탄치가 않죠. 당나라에 도착을 하니까 당태종이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이제 왔냐고,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고생 많았다면서 삼장 일행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에 없는 성대한 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승려들을 향해서 불경을 읽어주려고 삼장이 그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표지를 한 장 딱 넘기는 순간 하늘에서 할 일 다 했으면 서천으로 복귀하라는 목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삼장이랑 3명의 제자, 한 마리의 말은 공중으로 붕 떠올라서 다시 석가열애한테로 돌아가게 되죠. 그렇게 일행은 각자의 역할과 공로에 맞게 이름을 부여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투전승불이 된 손오공이 삼장한테 이제 여행도 끝났으니까 빌어먹을 보살인지 부처님한테 이 긴고주 좀 빼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장이 웃으면서 머리를 만져보라고 하는데, 손오공이 머리를 만져봤더니 그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던 긴고주는 이미 사라졌다는 말을 끝으로 서유기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끝!